시사 CCTV 김호중의 뉴욕 타임스. 정치와 검찰은 무슨 관계인가요? 네? 정치가 나쁜 용어요? 나쁜 용어 아니죠. 근데 왜 그 나쁜 짓 하는 검찰에다가 정치란 말을 붙여? 사내 정치 할 때 정치 비슷한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갈등을 조정을 하고 이게 이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검찰이면 검찰도 그런 식으로 막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해서 뭐 뭘 만들어내고 뭐 하게 이게 좀 검찰에 좀 안 맞다는 거죠. 뭐 그 현실 정치에 검찰이 대해서 이해 관계 조정을 하는 역할을 맡긴 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검찰의 정치적 판단해서 뭐 우리 대통령도 좀 봐줘야 되고 누구도 좀. 그건 정치적 판단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잘못된 판단이지.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정치권에 좀 눈치를 봐서 정치권과 유착한 검찰. 그러니까 나는 뭐 권력 검찰이든 뭐 눈치 검찰이든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란 말이 정치에 대한 오독이다, 모독이다라는 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정치학 박사 과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란 말보다 더 정확한 정치학 건 박사 됐는데 저는 그냥 청와대 검찰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모든 걸 청와대의 눈치를 봐서 결정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벌 대기업 프렌들리는 청와대와 상관없이 그런 권력, 그 검찰의 특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청와대가 훨씬 더 재벌 대기업 프렌들리면 좀 더 많이 봐주는 거죠. 그렇게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권력형인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를 누가 장악했느냐,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거기 눈치만 보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면, 뭐, 방금 이철이 선생님도 이야기했는데, 권력검찰 맞죠. 사회에서 힘이 누가 세냐에 따라서 거기는 주로 봐주잖아요. 그런 예는 너무나 지금 많아서 아까 최태원 회장 뭐 봐주기 판결 나왔는데 최근에 또 큰 문제가 됐던 게 우리 그 국감을 무려 3번을 불출석한 재벌 증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은 실형선고 기소해서 실형선고 때렸으면 좋겠는데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한 번은 끊어야 된다는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번이나 고의적으로 불참했는데 그냥 벌금형 약식기소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약식기소는 우리 김태기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이 생각해도 경미한 범죄들을 약식 기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은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그냥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개혁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권력검찰의 오랜 습성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청와대 검찰이나 권력검찰을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용어를 쓰는 게 검찰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이 검찰이라는 조직은 결국은 개인 검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은 다 그냥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나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정치 검찰이라는 표현 대신 저는 정치 검사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검찰이라는 조직에 자기 몸을 숨겨버리고 자기가 내린 결정 이런 걸 다 이제 조직의 결정으로 하고 이제 그 책임에서 이제 회피하고 벗어나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전체보다는 어떤 주요 포스트에 있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포스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뭐 중수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포스트겠죠. 대검 공안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된 결정을 못 하고 누구 봐주게 하고 어떤 사건은 뭉개고 어떤 사건은 무리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상당히 큰 뭐 여러 가지 뭐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여기저기서 그런 정치 검사들의 문제를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도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검사는 괜찮아요? 안 되죠. 권력형 검사. 아까 말씀드린 뭐 권력 검사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검사면 모든 그러니까 검찰 안에 있는 이제 이 사법고시 통과한 그래서 검사로 임명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네. 예외 없이. 네. 근데 그게 법무부로 가서 만약에 뭐 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검사가 아닌 거죠. 네, 네. 검사 신분이 아닌 거죠. 네. 검사 신분은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검사 신분이요? 네.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검사 신분이 주어지죠. 법무부 갈 때는 면회하는 거예요? 면하는 거죠. 그럼 사직하고 파견 형식입니다. 파견 가면 이 권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네. 중지되는 거예요? 권능이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뭐 오려면 무슨 뭐
대리 발령,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서 무슨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 간 과장이 이 사건을 주임 검사였는데 뭐 이 사건의 공소유지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와서 직무 대리 발령을 내서 다시 거기에 들어가고 재판에 들어가고 뭐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근데 A라는 검사가 뭐 우선 서울지검 특수부에 있는 A라는 검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 사람 어디 이 검사권을 박탈할 수는 있어요? 수사권 같은 건?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없고 이제 보직으로 이제 징계를 할 수가 있죠. 징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중간에 수사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직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죠. 그래도 수사권이 있나요? 보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직 변경을 해서 다른 부서에 가 있으면 대기 발령 내버리면 대기 발령 없나요? 대기 발령이 있는지 하여튼 검찰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뭐 형사부가 일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있고 이제 부정부패 수사를 하는 특수부가 있고 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안부가 있고 그리고 일반 기획 업무만 담당하는 총무부가 있고 그 사람을 수사권에서 수사하는데 배제를 하고 싶으면 뭐 총무부에 보내도 되는 거고. 총무부? 네, 총무부. 검찰의 총무부?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박모 검사가 뭐 프로포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매형한테 사건을 소개했다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검사는 총무부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럼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없는 건 수사를 못 하는 거죠. 보직이 그렇게 되는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들은 단독 관청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검사들에게 그 수사에서 배제되는 거죠. 제가 아까 민간인 사찰 나왔으니까 우리 김태 기자님도 잘 아실 텐데 이 민간인 사찰도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교체됐다는 게 정설이죠?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고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아니, 100% 확인은 안 해주실 수 있는데, 검찰 주변의 여러 분들의 시각에 의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했던 검사가 교체됐다. 그리고 저는 그 검사의 실명도 압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는 뭐 밝히지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멍청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열혈 검사단 말이에요. 공공에서 나오는 검사처럼. 근데 수사하다가 배제가 됐어. 그럼 저는 꼭 잡고 싶어. 그러면 가서 수사해서 기소하면 안 되나? 그건 못합니다. 왜? 그 사람한테 주어진 그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강력부에 있었는데 다른 부서에 있으면 다른 부서에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 왜? 아니,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모든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국민도. 검사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일면 공공의 저기서 이제 설경구가 누구 체포하잖아요. 그 나쁜 사람 깡패. 그것처럼 깡패를 그러면 안 돼요. 깡패 새끼. 예, 아주 나쁜 깡패 새끼 놈. 그 사람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공권력 동을 못 하니까 굉장히 신문상에 아니, 검사라는 몸이 막 위험함을 빠질 수 있는 거죠. 아니,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니까요. 누구라도.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사를 하다가 찍혀가지고 배제를 당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갔는데 이놈은 꼭 잡고 싶어. 그럼 내가 검사니까 혼자 수사해가지고 구속 못 시키나? 이게 구속은 좀 영장이 떨어져야 되니까. 관할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위에서 다 조정을 하고 물론 이제 검사가 단독 관청이긴 하지만 뭐 이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그럴 때는 다 결재를 받거든요. 네. 물론 결재 없이도 가능합니다. 결재 없이 가능하지만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이게 징계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검찰 내규예요? 그거는 검찰 내규라고 봐야겠죠. 그죠? 내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철 선생님 말씀하는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영화를 너무 많이 인터내셔널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거기 주인공 남녀였잖아요. 나오미 아츠랑 이런 사람들이 수사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금융범죄자. 위에서 배제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해서 잡잖아요. 잡았는데 현행범이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관할은 다르지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웅이 되죠. 우리 이철 선생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아니, 현행범이면 어차피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권한은 없었지만은 잡았는데 증거가 공개된 대부분 영화는 증거가 공개되잖아요. 무슨 동영상이 갑자기 시연되다니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해결사라는 영화에도 보면 동영상 나오잖아요. 그 여성 정치인과 비정치인 이런 거. 근데 이제 이철 선생님 이거잖아요. 왜 우리나라 검사들은 영화에 나온 그런 사람이 없냐? 뭐 이런. 영화니까 그렇지 그거는. 아니 영화도 현실을 반영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상당히 위계 질서가 상당히 강한 그런 조직이죠. 그건 나도 아는 얘기고 그걸 심각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직에서 배제가 되면 그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혼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수사관, 자기 방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랑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혼자서 뛰어서 저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수사는 다 됐어. 증거도 다 확보됐어. 근데 위에서 배제해서 딴 데로 쫓겨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를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에서는 네. 보직 변경될 때 그 장면을 다 넘기라고 하잖아요. 아, 넘겨주죠. 절대 다 잡아가지고. 넘기라고 네.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게 한두 건만 있어도 사실은 이게 전체 이런 게 무너질 텐데. 검사 동일제 원칙 이런 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사표를 쓰죠. 아, 사표를 쓰면 기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표라도 경우는 써야지 이게 이제 충격파가 되는 건데, 예. MB 정권 들어서 그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항의해가지고 사표 쓴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공개된 사람은. PD수첩. 수첩 때 임수빈 예. 부장검사라고. 그 정도로. 이분이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했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어디다 광고? 조중동에 많이 하죠. 그렇죠. 예, 되게 반가웠어요. 아, 역시 강직한 검사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 받았고, 저는 이제 이철희 소장님 말씀 듣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증거까지 확보했고 아주 권력형 범죄자인데 위에서 배제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증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카피 같은 게 되니까 배제됐지만은 우리 한겨레 조용히 제보해준다든지 아니면 참여했는데 제보해준다. 이런 일은 제보하는 수가 않았잖아요. 있구나. 네, 제보. 제보를 해서 알려주는 경우는 저는 제보. 가끔 있었다고. 증거도 볼 수 필요 있습니다. 없고요. 그냥 배제됐다는 것만 알려줘도 그건 큰 기사가 돼요. 그렇죠. 배제된 것만도 큰 기사고, 아주 가끔은 약간의 팁이나 증거를 주신 경우도 있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난 역사에서 보면요. 내가 볼 때. 약간의 정보를 흘려준다든지. 제가 볼 때 둘이 안 친해. 쓰는 용어도 달라. 맥락이 달라서 이해를 잘 못해. 아니, 친하다니까요. 뒤에 뒷풀이 하고야 말 거예요. 자, 검사는 일반적으로 꿈꾸는 게 뭔가요? 개인 검사가. 뭐? 꿈꾸는 게 뭔가? 아, 그러니까 꿈꾸는 게 뭐가 되고 뭐냐고? 싶어? 그러니까 검사마다 이제 다를 것 같은데요. 정말로 부정부패 수사, 우리나라의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검찰에 몸을 담았다는 그런 검사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한상대 총장의 말처럼 간첩 잡기 위해서 검찰에 몸 담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려고 검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아주 다양다기한 것 같습니다. 동북 좌익하고 간첩하고 다른 거요. 그렇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르죠. 거야. 사회학적으로 다른 오면이 다르죠. 다른 거예요. 좀 전에 종북은, 한상대 총장 말처럼 간첩 잡겠다고 종북은 해서. 사상의 자유에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지난주부터 지금 사상의 자유를 굉장히. 종북 행위가 있다고 그러면 실정법 위반이면 그거 이제 뭐 간첩행위나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면 안 된다. 어쨌든. 예. 어쨌든 그런 저는 다양한 이제 검사들이 있고. 한나라 새누리당 출입하던 애가 무디어졌어. 예. 참. 어쨌든 그 다양한 검사들 중에서도 뭐 다수가 있다면 네. 뭐 어떤 쪽이 많을까요? 검찰의 문제, 이른바 정치검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이제 법무장관에 있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검사들은 15년 정도가 지나면 한 부장검사가 되고요. 부장검사가 되면 매년 인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도 뭐 다음 해에는 어디 뭐 부산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어디 더 적은 곳으로 갈 수 있고. 근데 부장검사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40대 뭐 중반 뭐 이 정도 돼서 애들도 다 크고 근거지가 다 서울에 있는데, 이게 지방에 가면 이게 깝깝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를 가장 걱정하게 되고, 그걸 너무 걱정하다 보면 자기가 인사를 잘 받아야 되고 발령을 잘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인사권자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 아니면 무리한 봐주기,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 이제 재밌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선수, 육상 선수. 무조건 뛴다. 뭐 인사운동을 뛴다. 그러니까 심한 사람은 내가 오늘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1년 후에 인사를 위해서 또 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검찰의 인사권 문제,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정권은 즐기는 거죠.
수사 내 입맛대로 했어? 아, 그럼 너 좋은데 보내줄게. 너 내 입맛대로 안 했네? 그럼 너 절로 날라가. 정권이 이걸 즐기는 거고, MB 정권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권 초기부터 검찰을 완전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검찰 중립성 문제를 꿰뚫는 가장 큰 문제가 검찰 인사 문제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제 검찰 인사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검찰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줘라. 우리가 인사도 독립을 하겠다. 자율로 할 수 자유롭게 하겠다. 법무장관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근데 이제 법무장관한테 인사를 준 거는 이른바 검찰권에 대한 문민 통제를 위한 거거든요. 인사권까지 줘버리면 검찰 파쇼. 검찰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뭐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그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을 통한 이제 수사지휘가 이제 인사인데 지금 뭐 많은 저 방안이 나오는데 그 검찰에 인사권을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검찰 인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화된 상황인데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많이 참여를 시키고 그런 부분을 실질화를 해가지고 정말 이상한 수사한 검사는 날려버리고 잘한 검사는 좋은 보직 주고 이런 식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법관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검찰 인사도 있긴 한데 그 기능이 아주 실질화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법관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서 뭐 황당한 법관 뭐 이렇게 발표라도 하잖아요. 뭐 그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 대한변협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판장에 가보면 정말 황당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논리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검사들이요? 예, 피고인한테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하는 사건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검사님이 그 집시법으로 막 이게 집시법 위반으로 막 설명하는 거 괜찮은데 갑자기 피고인한테 앞으로는 신고하고 집회하세요.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뻥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불필요하니까 변호사께서 듣고 있다가 민변 변호사님인데 지금 공소하고 상관도 없는 내용으로 왜 피고인을 훈계하냐고 그 검사가 주춤했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피고인에게 무슨 흉악범죄도 아니잖아요. 특히 집회나 기자회견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도 기소를 한다 해도 고뇌가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거의 그 사람을 훈계하고 막 이런 건 너무 황당한 태도죠. 근데 오늘 뭐 우리가 근데 이야기한 건 이건 너무 작은 거고 너무나 명백한 황당한 기소를 해갖고 무죄 선고 받은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승리해서 걸러진다 이렇게 되면 황당한 기소를 못 하겠죠. 근데 이명박 정권 검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건 아주 제가 그냥 들은 에피소드인데 제 참여연대가 검찰 개혁을 굉장히 열심히 감시도 잘 하는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MB 초창기 하도 촛불 시민들 많이 탄압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기소 미네르바 구속시키고 정윤주 사장 뭐 체포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PD수첩 기소하고 그래서 당시에 중간 정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러니까 악행 검사 뭐 16인 뭐 이렇게 명단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황당하게도 황당하게도 그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모 검사께서 그거 승진 명부인데 자기 이름 빠져 있다고 자기 것도 자기 이름도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악행이라고 지적하는 게 내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누가 권력이 더 충성했느냐라는 명분이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면 방금 말한 건 육상 선수들이 아주 유리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주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 안타까워. 그런 에피소드를 제가 정말 전에 들었습니다. 그 검찰 출입 기자님한테. 근데 이제 권력 말이 되니까요. 정반대로 최근에 자면 또한 50인 명단을 발표했거든요. 잊지 말아야 될 정치검찰 50인.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화 와요. 자기는 아닌데 하고 빼달라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제 분위기 바뀐 거죠. 검사가 전체 몇 명인가요? 1890, 거의 1900명 됩니다. 20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2000여 명 가까이 된다는 표현은 불가능해요. 2000명 가까이. 그게 그렇지.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그 언어의 적절한 표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군요. 저 궁금한 거 하나 더 있는데. 2000여 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좀 먼저 할게요. 네. 검사 출신 정치인들. 네.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많아요. 네. 왜 그런가요?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주류 검사들은. 예. 그걸 보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권력지향적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지향적이고 이동욱이라는 사람이 보수적이에요. 권력지향적이면 이제 뭐 민주당이 여당일 때 이제 갈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그거는 좋은 반론이에요. 예. 이제 지난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느 부장검사와 기자들 몇이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을 앞둔 이제 시점이니까 제가 이제 장난기 비슷한 게 통해서 우리 술 한잔 먹고 한번 깝시다. 누구 지지하는지 한번 깝시다. 그런데 기자들이 한 5명인가 6명 있었고 이제 부장검사가 있었는데 기자들 중에 한 명만 안철수, 나머지는 문재인, 그리고 부장검사는 박근혜를 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박근혜를 지지하십니까? 박근혜가 좀 검찰을 그냥 좀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공색하다. 그러니까 변화를 별로 원치 않습니다. 네. 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더 내놓는다거나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이 좀 개혁을 뭐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새누리당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주류지향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권력지향적이면 야당이 10년 집권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10년 동안에도 주류는 아니었죠, 그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주류지향적인 말보다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해석이 독특할 수도 있는데 수구냉전적이고 사익기득권적이다.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친구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제목은 짧아요. 세계관 자체가 권력과 힘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왜냐면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검사가 요즘 아주 가난해 사는 시골 친구를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아니면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 자주 만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뻔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들하고 올리다 보면 어떤 세계관에 익숙해질까요? 그래서 내 친구는 저는 본질적으로 요즘? 예, 근데 제 친구는 그래도 저를 만나주는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적인 검사도 있다고 저는 악행 검사에 뽑아달라고? 아니요. 제발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자기 소개시켜주지 말아라고.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그냥 소개했네 벌써? 무시하시더라고요. 제가 상처받았습니다. 드디어 제 관계가 이래서 좀 안 좋아졌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분 소개시켜드렸는데 도움이 안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 질문 하나 했는데 법무부 장관 한 사람 중에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이 있어요? 출신 아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예요? 강금실 장관. 아하. 문민. 그러면 법조인 아닌 사람은 있어요? 법조인 아닌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 돼요? 천정배 장관도 판사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 아니어도 상관없죠. 상관없잖아. 장관. 그럼 뭐 국방부 장관 꼭 군인 출신 아니어도 되잖아. 그렇죠. 그 육사 출신 아니어도 상관없고 군인 출신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법무부 장관은 꼭 법조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죠. 이제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휘하에 있는 검사들이 이제 법률가고 그 사람들을 잘 지휘하고 통솔하려면 이 사람도 법률가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문민 장관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때 들어갔다 이제 쏙 들어갔는데. 그럼 못했죠. 못했죠. 그때 뭐 장영달 의원이나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군 출신이요? 사병 출신이요? 저도 저 공부해서 병장 출신. 저 병장. 뭐 대한민국 가족 군인 가족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 이철 소장님 굉장히 재밌으세요. 그런 문제 제기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는 좀 황당한가? 좀 생각은 못했고 오히려 그걸 꼭 검사가 해야 되느냐. 검사 출신이 해야 되느냐? 꼭 검사 출신이 해야 되냐.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검찰의 대선배가 법무부 장관에 가게 되면 검찰총장이 일단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런 또 좀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법관은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 중에만 시켜요? 대학 교수는 안 되나요? 변호사 자격증을 됩니다. 가지고 가져야 돼? 가지고 아마 변호사 15년 자격증은 이상의 있어야 되는 경력을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아니 됩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대법관 임명됐잖아요. 근데 그건 그 완화됐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변호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법대 법학 교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15년 경력이면 되는 거라는. 아닙니다. 그럼 양창수 대법관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예 그렇군요. 예 공부 더 많이 해갖고 오겠습니다.
그게 아마 헌법 괜찮고요. 이번엔 여기가 맞기를 제가 기대를 했는데요. 아니 저희들이 그렇게 주창을 하니까 저는 지금 뭐 어떤 혼돈이냐면 제가 주창한 것들이 저희들이 주창한 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지난 5년 동안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요구해서 몇 개는 됐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그건 아주 오랫동안 비법조인 출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헌법재판관, 대법관 뭐 이런 주장을 그렇죠. 했었고, 사실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 된다 그래서 천정배, 강금실은 판사 출신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검사들이 딱 긴장을 두 했었죠. 천정배 장관은 변호사, 판사도 안 했고요. 바로 변호사였구나. 배우였습니다. 예. 판사 출신도 아니었던가? 검사 아닌 헷갈리네요. 법무장관 딱 2명 있었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민복기 대법원장이 법무장관을 한번 한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요. 70조 유신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좀 더 문민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법조 논리를 벗어날 수 있는 상식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된다. 그 이제 법무장관이라는 위치가 중요한 게 결국은 또 이제 인사권 문제랑 연관이 된 건데, 이제 지금 박근혜 당선인은 아까 이제 김태규 기자가 얘기했던 검찰 인사위원회에 이제 뭐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공약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총장 그 국민이 직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총장 직선이요. 네. 미국처럼.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시민사회단체 주장해요? 일각에서 네. 아주 예를 들면 뭐 민변의 김진욱 변호사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맞아. 평양만 그렇게 얘기하죠. 검찰총장 직선제 또는 뭐 예를 들면 지방검찰청장이다. 거기까지 직선하자. 뭐 더 넓게 해서. 그래서 국민적 통제나 판단을 받게 하자. 지금 사실 사법권력은 민주주의 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법권력이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는데 그러나 선출된 권력까지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사후평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 가능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또 김태규 기자님 생각이 저랑 또 다를까 봐 하나만 더 걱정이 물어봅시다. 됩니다. 사법부에 검찰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엄밀히 얘기하면 검찰은 포함이 안 됩니다. 검찰은 행정부죠. 네, 검찰이 행정부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준사법기관을 검찰을 준사법기관이라고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소권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권한 뭐 이런 사실상 법원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예전 같은 원님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원님이 잡아와서 재판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인권 침해가 생기다 보니까 그 수사를 하는 경찰 그리고 판단을 하는 판사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링커 역할로서 나온 게 이제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과 경찰의 역할을 조금씩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법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기소 재량권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준사법기관이라는 얘기가 사법부는 아닌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다음 직선제는 직선제 부분은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했는데 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주적 통제,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직선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했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호남에는 이제 민주당 검찰총장 검사장이 나오고 정당 공천 안 하면 되지. 근데 이제 그게 하다 보면 그게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문제점은 어떤 점이 이제 제기가 되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도 뭐 토들과의 결탁해가지고 이제 비리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했을 때 그 검찰권이 과연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경우는 검찰총장만이라도 먼저 직선제를 하면 이게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권력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요, 직선제를 하면 선거나면 공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위원회, 뭐 인사위원회도 만들겠다, 뭐들 만들겠다, 해서 그 선거라는 동력에서 더 민주화되지 않을까요? 그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해야죠. 공약할 때 민간인을 탄압하겠다. 이런 공약 안 하고 권력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공약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당선되면 일정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있고 또 나중에 이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줄 서는 폐해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유력한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단체장들을 임명했을 때와 선거를 뽑을 때 견주해 보면 선거를 뽑히는 단체장들 훨씬 민주적인 거 아니에요?
물론 비리의 요소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방자치가 큰 방향으로 보면 그 인민의 자치란 민주주의의 방향이 훨씬 부합하다는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검찰도 저는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라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얘기는 아까 이제 뭐 계속 네. 주장할 근데 거라고. 그거는 왜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검찰 쪽 주장이 또 왜 있죠. 그렇게 싫은 여기에 거예요? 대해서는.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기소가 이혼화되는 거잖아요. 다른 기구도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죽어도 못 받겠다는 거죠. 공수처 부분도 저도 아직 또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공수처는 또 대통령이 이제 또 다른 칼이 될 수가 있다. 공수처장을 어떻게 이제 임명을 하고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검찰이 제1의 칼이라면 공수처는 또 제2의 칼이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종익 씨 사건이 문제가 된 거는 아무런 권한 없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 감찰기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직장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공수처에 충분히 이거는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거 대통령 비방했는데 공수처에서 김종익 수사해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당한 수사권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수처 있으면 그게 되고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는 그 경우는 고위공직자만 수사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은 만들면 돼요. 공수처를 그럼 만들어서 가장 공정한 사람이 되면 함부로 그러지 못하게 되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면 검찰은 여기에 손 못 대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니, 크로스 체킹 되는 겁니다. 아까 여기도 예, 가능하다. 검찰도 수사할 수 있고요. 여기도 할 수 있는 각각 거예요? 수사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견제 균형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기관이 지금 예를 들면 경찰 비리도 검찰도 수사하고 경찰 내부 청문감사관도 있고 시민단체도 가끔 고발하고 언론도 고발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행안부에서도 감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감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라는 건 습성상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권력있기 때문에 거기를 은폐하거나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검찰도 수사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그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발견 못한 거 이쪽이 발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은폐한 거 이쪽이 까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독점용은 검찰이 잘한다라는 전자해 주는 거거든요. 검찰에게 기소를 독점해도 충분하다. 우리 국민들 거의 10중 8구는 더 이상 기소 독점 조선 안 된다. 나쁜 놈들이라도 제대로 처벌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거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거의다라는 표현은 아마 뭐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지 이건 여론조사에도 않는 많이 분도 있을 것 나옵니다. 같고요. 네, 그렇죠. 이제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그런 얘기 한번 들은 적 있었어요. 민주당 이게 그 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엔 들어 있었고 박근혜 후보 공약에는 안 들어 있었고 절대로 안 받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안 받았던 건데. 민주당 쪽에서 보기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 보기에는 아마 검찰을 장악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또 하나의 칼을 쥐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불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는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검찰은 장악이 안 되는데 공수처는 장악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새로 만들어서 야당이 무슨 수로 장악을 해 그걸? 뭐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지금 검찰의 속성상 권력을 누가 잡으면 얼마나 장악 금방 됩니다. 법무장관, 검찰총장만 바꾸잖아요. 우리 김태기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밑으로 쭉 그 성향의 검사들이 고이지 않게 되거든요. MB도 노무현 대통령도 MB처럼 했으면 장악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지적을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걸 아닌가요? 안 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장악을 안 거잖아요. 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오히려 그러니까 잘못되게 민주화해줘 버렸다. DJ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악을 했죠. 장악을 했고 DJ는 장악했는데 노무현은 잘못되게 민주화시켜줬다. 그래서 권력기관은 장악해서 개혁을 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이것은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다음에 장악했어야 됐다는 거냐? 그럼 권력이 장악을 허용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시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찬성하기 어려운 논리긴 해요. 근데 일단 정치사회적으로는 그래도 장악했어야 된다는 요론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개조했어야 됐다는 건데 개조를 못한 건 맞잖아요. 제 기억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개혁의 화두가 중립화였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얘기 때문에 중립화였는데 그 중립화가 아니라 민주화가 맞다는 얘기를 일각에서 했었거든요. 지금 아까 민간 통제를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감시할 수 있게끔 해줘버리면 권력은 제어를 안 하지만 일반 민간인에서 통제가 되는 거고 직선제도 그런 통제, 민간 통제 중에 하나의 방식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노 대통령이 안 해서 속수무책으로 놔두고 중립화만
본인이 쓰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남아있다가 조금 바뀌니까 그대로 그 칼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거니까 칼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는 제어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민주화의 컨셉인 것 같거든요. 너무 중립화만 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대로 민주화해야 된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하나 하고 기소를 독점하면서 온갖 행포를 부렸던 검찰의 기소권을 분할해서 최소한 고위공직자 둘 중에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수사할 권한을 준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의 검찰들의 어떤 구조로는 조금 이 개혁을 쉽게 낙관하기는 힘들다는 공통적인 네네. 인식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겪었던 일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몇 가지만.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의 음성직 전 사장이 굉장히 많은 비리 혐의가 알려져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각하 처분합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감사원에서 각하가 처분했다고? 그냥 뭐 사실 뭐 무효 취소 불기소보다 더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발 예권 안 된 고발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자 감사원에서 저희의 주장과 똑같이 수사 의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론스타가 ISD까지 걸고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열받아 있잖아요. 론스타에 대해서 거듭거듭 고발했는데 선거 끝나자면 또 무혐의 처분 맞습니다. 각하 처분, 무혐의 처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7대 경관 사기 사건 우리 한겨레 신문이 계속 이렇게 단독으로 잘 보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KT가 그 제주도 7대 공간 근데 그 국제전화 아니라는 거 밝혀졌거든요. 이것도 지금 검찰에 저희가 고발해놨는데 KT 세노조에서 사기죄로 추사를 아직도 전혀 뭐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도대체 힘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 너무했다 싶어서 고발한 거에 대해서 도대체 제대로 수사된 게 뭐가 있느냐. 결국 언론 보도 막 나가고 우리 김태규 기관 같은 분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문제점 지적하고 또 심지어 감사원이 마지못해서 오죽하면 감사원마저도 마지못해서 또 지적하고 막 이러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정도. 이런 사건 제가 아마 100세를 만들려면 시민단체들이 수백 개의 사건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100세까지 제가 지금 안 가져왔으니까 몇 개만 지금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자 뭐, 끝내기 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있어요? 검찰로만 이야기하자면 나를 새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네, 거죠.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우리 김 기자한테 물어보는데 판사들은 착해요? 판사들도 다 사람 나름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검찰보다 하고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판사 업무 자체가 검찰은 자기가 수사를 해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입장이고 판사는 이제 차려놓은 밥상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덜 보수적이에요? 또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봐야죠. 착해 또? 착하다기보다는 좀 야, 착하다 그래. 그래도 믿을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이동욱 후보자 보셨잖아요. 누구? 이동욱 후보자. 맞아. 우리 판사 출신이구나. 맞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비교적 덜 수구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시민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다 다른데 네. 근데 한상대하고 근데 그 문화라는 게 이만하고 있지 누가 더 않습니까? 나쁜 놈이에요? 저는 아직 현존하신 그분이 더 좀 더 현존? 현존하시는 그분이 더 네. 막상막한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사건이니까 더 나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박근혜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 이게 좀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인수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바는 없습니다. 또 뭐 정권이 아직 사실 뭐 인수위 단계에서 꼭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 개혁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제도보다는 사람이 훨씬 영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른바 정치 검사에 대한 청산이 우선돼야 된다고 인적 봅니다. 청산? 인적 청산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뭐 피리수첩 수사하고 미네르바 뭐 정현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검사들 정말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박근혜 당선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불순물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그런 사람들은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충분히 개인의 영달을 위해가지고 그 충분히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전제 조건은 제일 전제 조건은 인적 청산이다.
아까 한 줌밖에 안 되는 정치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한 50명 명단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정도면 되나요? 좀 더 되겠죠. 그것까지도 안 필요하지 않을까. 50명까지도 안 우리 되나? 검찰 조직의 성격상 그 수뇌부 최정점만 반면 교사가 있을 것이다. 청산해도 굉장히 15명? 효과가 클 15명 날려도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날리는 건 쉬운 거죠. 해마다 그쵸. 제명한다니까. 뭐, 어디, 저기, 꼴짝이 어디 지청 같은 데 그냥 날려도 되고, 어디 고검 같은 데 그냥 보내도 되고요. 검사는 몇 년마다 이거 하죠? 재임용되죠? 부장된 이후에는 1년마다, 재임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임용이요. 재임용은 몇 적격심사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까 박근혜 당선이 줄인다 그랬는데. 좀 제대로 된 장관이 예를 들면 검찰 조직을 잘 알잖아요. 후배 중에 좀 개혁적인 검사를 검사장에 앉히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줄줄이 벗습니다. 수구적인.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방법은 얼마든 인적 청산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특히 지금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렀던 온갖 이런 황당한 사건을 주도했던 담당자 또는 그 지휘 라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사회통합이나 사회정의를 최소한 보여준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옷을 벗어야 된다고 법무장관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청산해야죠. 아까 전에 제가 헷갈렸는데, 그래서 민간인 사찰이 특검이 아니라 재수사를 했었던가요? 재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뒷불 같이 가도 되겠다. 뒷풀 이제 발라고 이제 멘트를 맞춰주시고. 아, 하나만 더 우리 김태 기자님이랑 있었던 에피소드 말하면, 아니, 이건 저희 둘이 사이가 좋다니까요. 음성직 전돌골 사장을 고발했는데, 그 담당 검사가, 뭐, 검사님들 실명 공개도 문제 안 되죠? 뭐, 지금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개하지 마시죠. 아, 그러니까 그래, 제가 사이가 좋으니까 들어줍니다. P 부부장 검사예요. 근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내세운 변호사 이름도 이름 똑같아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P 변호사님인 거예요. 변호사는 이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어차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제가 진실 추적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중수장 출신 변호사를 내세웠는데 이름 똑같을까 하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냥 재미없는데요. 아, 재미없나요?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검사와 변호사가 이름 똑같았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 나오는 광고는, 마지막 장에 있는 광고는 안진걸 팀장님 해주시죠. 인포모션. 아, 저는 두 번째 왔는데 광고까지 벌써 읽는 권한을 주시나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첫 번째라서. 학생, 그렇지. 부모님, 그렇지. 직장인의 네. 뭉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전동 안마기, 좋아, 좋아. 야, 우공토 어깨 안마기를 많이 주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겨레TV 메인 광고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기대합니다. 아, 대한민국 검찰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